자, 이번 시간에는 전처리 공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처리 공간은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1차 처리가 잘 안 된 그런 식재료를 구매하기 때문에 전처리 공간에서 보통 뭐 육류라든가 배류, 채소 등의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하고 다듬고 또 씻는 작업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조리 작업을 위한 사전 작업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조리실과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작업대 옆에 쓰레기 처리 장치라든가 배수 장치 등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차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채소 처리 공간이라든가 어육류 처리 공간을 구분하는 것이 위생상 바람직합니다. 다음, 물 사용량이 많고 오염의 정도가 높기 때문에 청소와 배수가 용이하도록 계획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전처리 공간에 필요한 기기로는 뭐 싱크대라든가 작업대, 운반차, 뭐 도마, 칼, 탈피기, 절단기, 분쇄기 등의 여러 전처리 작업에 필요한 기기들이 되겠죠. 그죠? 여기 보면은 검수 공간에 반입된 모든 식품을 인수를 확인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검수 공간 면적은 급식 시설의 규모라든가 식재료 배달 횟수, 형태, 배달량을 고려해서 산정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검수 공간은 외부로부터 식품 운송이 편리해야 하고 양질의 식품을 판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조도가 유지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처리 공간에 필요한 기기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조리 공간은 대체로 이제 단체 급식의 경우에는 대량 조리 작업이 일어나는 공간으로서 저장이라든가 전처리실 또는 배식실, 식기세정실과 가까이 위치하는 것이 좋겠죠. 작업 동선을 고려해서 조리 작업이 순서적으로 잘 행해질 수 있도록 동선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고, 또 물이나 열을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급수 배수 관리 및 환기 관리에 특히 유의를 해야 됩니다. 환기, 또 환기량, 환기구, 그 다음에 덕트 같은 것의 용량을 충분히 해가지고 환기가 잘 되도록 해야지만 전기라든가 뭐 연기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이제 그 조리 공간 내에 쌓이지 않아서 좀 쾌적하게 관리가 되어질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내장 설비는 위생적이고 또 내수성이나 불에 견딜 수 있는 내화성, 내구력이 있는 것이라야 될 것 같고, 종업원의 안전이나 보건위생에 대해서도 배려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조리실 면적은 보통 기기 점유 면적, 기기라든가 기구라든가 설비 그런 것들이 차지하는 면적과 작업 면적을 합하여서 구하기도 하는데, 산업체 급식소의 경우는 조리실 면적을 식당 면적의 약 한 30 내지 35%, 병원 급식소는 한 병상당 한 1베드당 한 사람이 누워있는 이 베드당 0.8에서 1.5 평방제곱미터, 이거 제가 소문자로 써야 되는데 이렇게 됐네, 그죠? 그 다음에 학교 급식소는 학생 수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게 된다. 이렇게 해서 조리 공간은 이렇게 하는데, 뿐만 아니라 이제 조리실은 천장은 바닥으로부터 적어도 2.4m 이상이 돼야 되고, 방충, 방서, 또 공중 낙하균 방지를 위해서 이중 천정 구조가 되겠고, 그 다음에 또 보면은 벽 같은 경우는 이제 편편해야 될 것 같고, 그죠? 그 다음에 내구성이 좋아야 되고 흠이 없어야 되고, 그 다음 불연성이라야 되겠죠. 벽 마감재는 자기 타일이나 모자이크 타일, 금속판, 내수 합판 등이 사용됩니다. 바닥에서 천장까지는 일직선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바닥에서 1m까지는 타일이라든가 몰타르라든가 플렉시블 보드와 같이 불침투성 재료로 쓰이서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바닥하고 벽 사이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둥글게 이렇게 접촉 부분을 해가지고 청소하기가 쉽도록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조리 공간은 미끄럽지 않도록 내구성이나 위생성이 뛰어난 그런 바닥재를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오물이 고이지 않고 배수가 잘 되도록 설계하는 것도 중요하고, 조리실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작업을 효율적으로 하려면은 자연광이 들어오게 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제 그 자연광이 들어오게 하려면은 창의 위치나 구조를 이제 고려를 해야 되겠죠. 창 면적은 벽 면적의 약 70% 정도. 여기는 안 적은데 책에는 아마 여러분들 책에는 잘 나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 면적은 벽면의 약 70%를 차지하고 바닥 면적의 20 내지 30%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창문은 가능한 한 개폐가 잘 안 되는 그런 고정문이 좋겠고, 또 보온을 위해서는 뭐 하이샤시 같은 거 설치하고 파리 모기 같은 것을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방충망을 설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조리 공간의 출입문은 사람이나 물건의 출입이 충분하도록 여닫이일 경우에 최소 넓이가 80에서 85m cm, 80에서 85cm 정도가 돼야 되겠고, 문턱을 만약에 설치할 경우에는 운반에 뭐 지장이 없는지를 고려해서 설치를 하고, 짐이 자주 들어오는 문은 자동으로 하면은 편리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급식실 조명도 보면은 이제 뭐 조명 방법만 틀리지 않으면 밝을수록 좋은 보면은 여기 나오네요. 금수 공간은 540럭스 이상. 이거는 학교급식 위생관리시 침서에 나타나 있는 건데, 전처리실은 약 220럭스 이상, 조리실은 220럭스 이상, 그 다음에 기타 뭐 보관 창고라든가 이런 데는 110럭스 이상 이렇게 조도를 설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뭐 조리실에 설치되어 있는 싱크대 같은 경우에는 한 단의 선반을 두어서 직기류를 정리 보관하는 데에 싱크대 밑에 그죠? 그 선반을 두고 직기류를 정리하고 보관하는 데 활용을 하고, 싱크대 앞 선반에는 눈높이보다 낮고 뒷선반과의 간격은 약 80cm 정도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배식 공간은 조리실에서 이제 만들어진 음식을 식당으로 운반하든지, 병원 급식소 같은 경우에는 병동으로 운반하는 장소로서 조리 공간이나 식당 사이에 위치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배식 공간의 결정을 할 때는 급식소의 종류라든가 규모, 그러니까 병원 급식이냐 산업 급식이냐 학교 급식이냐 뭐 카페테리아냐 틀리겠죠. 종류라든가 규모, 시간, 메뉴 종류, 저공 급식이 필요한 기기 설치 등을 충분히 고려해서 결정을 해야 되고, 카운트를 설치할 경우에는 카운트 높이가 이 정도, 넓이는 0.46에서 0.76m 정도로 한다. 식당은 식사와 함께 휴식을 취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쾌적한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설계 관리하는 것이 좋고, 식당의 면적은 식수 인원을 고려해서 산정하는데 급식 1인의 필요 면적은 급식 인원수에 따라서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식탁은 보통 뭐 4인용, 6인용, 8인용이 있는데 보통 4인용을 많이 선택하고, 식탁의 의자 높이는 고객의 키에 따라서 적정 높이를 선택을 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식기를 씻고 소독하는 공간은 이제 고객들이 사용한 식기를 회수를 하죠. 그죠? 회수하고 난 다음에 씻고 소독하는 공간으로서 식기 세정 지역의 기기 배열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하도록 하고, 대단위 급식소에서는 가능하면 자동 세척기를 사용하는 것이 능률적이다. 이 공간은 급배수, 대기시설은 필수적이고 전기 배출 시설이라든가 환기 시설이 또한 필요하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보면 기타 공간으로는 그죠? 사무실 및 뭐 탈의실, 샤워실, 수세실, 그 다음에 뭐 등의 그 복리시설을 갖추는 것이 좋겠고, 또 이 사무실은 조리장과 접해져 있어야지 뭐 조리 지도라든가 감독이 더 수월하고, 금수실하고도 통할 수 있으면 더욱더 좋겠죠. 그죠? 그러면은 뭐 서류라든가 이런 것들도 가져와서 체크를 할 수 있겠고, 사무실 앞면은 유리로 해서 작업의 상태라든가 식품의 반입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고, 보통 뭐 예산이라든가 공간이 예산 범위에 따라 달라지지만 면적이 보통 소형 사무실 경우에는 뭐 5.58에서 약 7.44 평방제곱미터, 약 한 2평 전후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보면은 뭐 주방은 온도 습도가 높기 때문에 샤워 시설은 꼭 필수적으로 필요하겠죠. 그죠? 죄송합니다. 그리고 화장실은 작업장하고 가까운 곳에 위치를 하고 있어야 되고, 또 조리원들만 출입할 수 있는 그런 화장실을 만들어 둬야 됩니다. 보통 종업원 한 12명에서 15명당 한 개 화장실을 필요로 합니다. 부대시설을 여기 보면은 그 부대시설이 왜 필요할까요? 이렇게 해서 위생전실이나 화장실, 탈의실 등 부대시설의 불청결로 작업장에 오염되지 않도록 입실, 퇴실 동선을 준수하고 청결하게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생복을 착용한 상태에서 음식물을 섭취한다든가 화장실 출입을 한다든가 운동, 외출, 출퇴근 등은 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위생전실은 작업장에 들어가기 전에, 그 다음 화장실 갔다 오고 난 후에
뭐 장화 세척 소독 후 이렇게 보관한다든가 해서 이런 위생 전시를 만들어 두게 됩니다. 이거는 아마 장화를 건조하는 건조기 같아요. 뒤집어서 여기 장화를 넣으면은 안에서 바람이 나가 장화를 이런 여기 있네요. 장화가 건조가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부대시설 관리에서 탈의실은 위생복하고 위생화를 벗고 외출복으로 환복을 하는데 여기 위생화 위생복인데 교차 오염이 되지 않도록 외출복하고를 별도로 구분하는데 여기 위에 위생복을 하면은 아래쪽에는 그 외출복을 한다든가 이렇게 요 고기는 지금 아예 위생복과 위생화를 별도로 같은 공간에다 놔뒀네.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길게 되는 여기는 화장실이고, 그 다음에 뭐 화장실 전용 신발 착용해야 되겠고, 퇴실할 때 손 세척이라든가 건조라든가 소독을 실시하고, 그 다음에 화장실 청소 상태를 주기적으로 관리를. 그 다음에 급식시설의 설비 관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급수, 급탕 설비는 어떤가 했을 때 급수라는 것은 뭐 조리한다든가 뭐 음료, 식기 세척, 청소에 적합한 수질과 수량을 공급하는 것은 물론 물을 사용하는 기계의 급수량이나 수도의 수, 동시에 사용하는 물의 양, 그다음 작업 시간대를 고려해서 물이 부족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줘야 되겠고 그러한 설비를 설계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 주방에서 사용하는 그 물의 양은 음식의 종류라든가 음식의 양, 조리 방법, 급식 시설의 유형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급식 시설별 1인 1식 사용 수량은 다음과 같아가 보통 일반 급식인 경우에는 뭐 평균 8리터 정도, 병원 급식인 경우에는 약 15리터 정도 한 사람에게 밥을 이제 식사를 제공함에 있어 가지고 사용하는 물의 양이 그리고 병원 급식이 제일 많다는 얘기죠. 산업체 급식 7리터, 학교 급식 5리터, 기숙사 급식은 11리터 이렇게 평균적으로 본다면 학교 급식이 제일 낮고 그 다음에 기숙사 급식 병원 급식이 사용 물의 양이 제일 높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압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 그죠. 그 다음에 또 뭐 이 급탕 설비 같은 경우에는 온수를 공급하기 위해 가지고 뭐 순간 온수기라든가 뭐 아니면은 저장식 온수기를 사용해서 개별 급탕법이라든가 온수 보일러를 이용하는 중간 급탕으로 분리를 하게 돼 있죠. 실제적으로 단체 급식소에서는 저장식 온수기를 사용해서 늘 온수가 상시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온수로 적당한 그런 온도는 손으로 설거지를 하는 경우에는 한 50도씨 전후가 되겠고 식기 세정기는 보통 60에서 95도로 설정을 하는데 71도에서 75도가 가장 적당하다고. 그 다음 여기 배수 설비는 보면은 이제 배수구를 통해서 사용한 물이 하수구로 버려지는 것을 설치함에 있어서 이걸 하는 것을 배수 설비라고 볼 때 이 배수 설비는 배수구나 뭐 배수관 그 다음에 이거는 배수 바닥 배수 트렌치입니다. 이 바닥을 갖다가 배닥이라고 해놨네 그죠? 바닥 배수 트렌치 싱크 등이 있다. 하수도로부터 악취를 방지할 뿐만 아니라 방충 방수 목적으로도 트랩을 사용해야 되겠죠. 만약에 이게 트랩을 사용하지 않으면은 뭐 쥐라든가 이런 것들이 올라올 수도 있겠고 또 벌레 같은 것들이 이렇게 올라올 수 있으니까 꼭 트랩을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배수관은 직선형, 곡선형, 뭐 수조형으로 이렇게 하는데 냄새 역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직선형보다는 곡선형 수도관을 많이 사용을 하고 또 이 수조형은 찌꺼기가 많은 경우에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다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트랩의 종류를 보면은 곡선형은 뭐 S트랩, P트랩, U트랩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수조형은 여기 모여가지고 나가는 건데 관트랩이라든가 뭐 그리스 트랩, 뭐 실령 트랩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뭐 여기 그리스 트랩과 같은 경우에는 하수구로 어떤 것 집안이 이제 들어가는 것을 이제 방지를 해주는 그런 배수관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바닥 배수 트렌 열원 설비가 빠진 것 같아요. 열원 설비는 보면은 뭐 급식시설 조리용 뭐 열원으로는 뭐 전기를 한다든가 가스를 한다든가 전기를 한다든가 석유를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조리용 열원을 선택할 때는 사용 목적이랄까 그 다음에 경제성 안전성을 다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뭐 냉장, 냉동고 같은 경우에는 전기를 한다. 또 아니면은 뭐 치방기 같은 경우에는 가스를 한다. 프로판 가스도 있을 것이고 도시가스도 있을 것이고 LPG, LNG도 있겠죠, 그죠? 근데 LPG 같은 경우에는 열 효율이 높고 점화라든가 뭐 온도 어떤 뭐 소화 이런 조절이 용이합니다. 그러나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인화 물질이 잘 되고 그래서 밸브를 잘 확인을 해야 되고 도시가스 LNG 같은 경우는 취급은 간편하고 점화 소화 온도 조절은 아주 용이합니다. 근데 열 효율이 오히려 조금 이제 그 뭐 열 효율도 괜찮은 편이네요. 프로판 가스보다는 뭐 열량이 적지만 가격이 또 저렴하고 사용 시에는 항상 가스 밸브를 조심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환기설비입니다. 환기설비는 조리실 작업 과정 중에서 발생하는 연기라든가 증기, 냄새, 연소 가스 등을 제거하는 것으로 환기 방식은 자연 환기, 뭐 부분 환기로 나는데 이제 이를 모아서 모아서 바로 위로 나가는 경우, 이렇게 2방으로 나가는 경우, 나가는 경우, 그 다음에 4방으로 나가고 후드가 그죠? 자유롭게 나간다. 이렇게 해서 보면은 대체로 그 부분적인 환기법은 외부에 있는 그 송풍기에서 강제로 실내 공기하고 교환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후드는 주로 조리장에서 나는 냄새라든가 전기라든가 뭐 이런 열을 방출하는 것으로서 이제 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 사방 개방형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이 후드 크기는 열 발생하는 그 밑에 열이 있다면 열론보다도 둘레가 한 150mm 이상 넓게 하고 경사각은 약 한 30도 정도로 하면은 가장 효율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조명 설비는 조리원의 필요도 너무 또 조명을 높여 놓으면은 피로도가 높아지겠죠. 그래서 적절한 그 어떤 그 조도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조리원의 피로도와 작업 능률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작업의 적절한 조도와 조명 방법이 필요하다. 조명 방법은 광원이 직접 조사되는 직접 조명하고 뭐 간접 조명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냉난방 시설은 온도, 뭐 습도와 공기 흐름을 조절해서 쾌적한 실내 공간을 유지하기 위해 냉난방 설비를 하는데 주방의 적정 온도는 여름에는 20도에서 23도, 겨울에는 18에서 21도인데 실제적으로 학교급식 같은 경우에를 방문을 해보면은 여름에 뭐 이렇게 가열솥 같은 거, 뭐 국소치라든가 이런 가열솥 주변에는 45도 이상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조리원들이 그냥 더워서 막 이렇게 땀을 많이 흘리고 힘들어 하는데 에어컨을 설치를 한다 하더라도 에어컨이 거의 뭐 작동 용량이 많더라도 작동이 제대로 잘 안 될 정도로 40도 45도 이렇게 올라가서 상당히 힘들어 해요. 그럴 때는 이제 뭐 환기 어떤 거 양을 증가를 시킨다든가 또 에어렉스와 같은 찬바람을 불어낸다든가 이렇게 해서 이제 적정하게 이제 조절을 하죠. 또 온도가 너무 올라가게 되면은 조리가 완성되는 어떤 그 음식들이 위생성이라든가 안전성이 100%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빨리 배식하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또 가야 됩니다.